시간 됐나 왜? 시간이 지났네. 자, 오랫동안 저기 고생들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농지 투자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볼 겁니다. 에, 일단은 농지를 투자하실 적에 막연하게 돈 되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또 그렇게 많이 하시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히 목적을 분명하게 좀 정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농사용 귀농귀촌형이 있고, 크게 나누면 그 다음에 돈 되는 농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가 살을 낳으려는 투자형이 있고, 수익을 내거나 뭐 하여튼 그 활용을 하는 그런 투자형이 있고, 그야말로 맞다나 돈 되는 거,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수익을 그쪽에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완전하게 농지 투자도 분류가 됩니다. 면적으로 따진다면 농사용하고 귀농귀촌형이 한 80% 이상 되고 돈 되는 농지가 20% 미만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대부분의 넓은 들판의 농지는 농사용 귀농귀촌형 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농사 짓고 전원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돈 되는 농지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해놓고 나의 사업장, 사업용으로 쓰거나 또는 수익형, 임대나 뭐 이런 걸로 하거나 또는 자산 가치를 많이 형성하려고 하는 거. 또는 농지연금 같이 연금형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돈 되는 농지고, 오늘 우리가 이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돈 되는 농지예요. 수도권에서 도시계에서 우리 농지 투자 그러면 다 돈 되는 농지를 하는데, 실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다들 어디 관심 갖냐면 이 농사용 농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넓은 거, 싼 거. 이렇게 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이에다 농업인용 농지 투자라고 집어넣는데, 이 농업인용 농지 투자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지를 가지고 내가 농지를 다루는 법, 농사를 다루는 법, 그래서 편하게 남들한테 법이나 여기에 저촉되지 않게 농지를 내가 보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를 농업인용 농지 투자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보는 눈을 키워가고 땅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이렇게 하시라고 농업인용 농지를. 결국 농업인용 농지는 어디에서 하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이걸 갖고 해도 돼요. 돈 되는 농지를 갖고. 그러나 대부분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이거보다는 농사용 농지, 귀농귀촌용 농지에서 좀 싸고 이런 걸로다가 해서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농사를 배우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용 농지라는 걸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 돈 되는 농지 쪽으로 와서 하면서 내가 이 목표하는 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개발 수익을 했고 창출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 하는데, 결국 이게 돈 되는 농지의 투자처는 어디냐? 도시근교 변두리다. 도시근교 변두리다. 그것이 어디인가는 따질 거 없다. 도시근교. 하다못해 읍에 가면 읍소재지. 이렇게 마을에 가면 마을 옆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농지를 투자하러 들어갈 때는 단계별로 저는 투자를 하셔라 하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1단계로 농업인 투자를 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인 투자. 농지 소유는 땅임자예요. 농지원부나 농업경채를 등록을 해야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농업인만 하면 별로 소득이 없어. 여기 아까 이거 소득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년생 작물을 심든 과수를 심든 소득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업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소득은 이 단위 농협의 지역 농협의 지금은 지역 농협의 조합원이 되어서
거기서 좀 수혜를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울러서 이게 다 농업인이다. 조합원까지가 농업인 플러스 조합원이 농업인 투자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농지보다 조금 나은 거, 내 주변에서 나은 거 또는 다른 데 가서 봐도 내 거보다 조금 돈이 더 들고 이런 농지는 눈에 잘 들어와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과거에 전세를 얻으러 다닐 때 어디가 좋고 또 조그만 아파트 살 때 어디가 좋고 다 알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거는 잘 보여. 근데 돈이 될 만한 강남의 아파트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은 안 보여. 예. 그럴 때는 이것도 내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그런 게 안 보이고 자꾸 옆에 보여요. 그래, 이 옆에 거에 넘으면 안 돼. 이때는 이거를 딱 한 번 해놓은 다음에는 내가 돈 벌려고 농지 투자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난 농사 지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농촌의 농지, 농업인용 농지, 귀농귀촌용 농지는 그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내 거 하나로 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돈 되는 농지에 관심을 가져라. 돈 되는 농지는 이런 걸로 쓰려고 그러는 거. 수익형, 자산형, 연금형으로 쓰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디냐? 정책 규제에서 완화, 강화 뭐 이런 거 되는 거, 개발되는 거 뭐 이런 거. 결국은 그게 어디냐? 도시근교의 농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농지에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것이 한 개, 두 개 해서 부동산 투자가 투자 순환 구조로 가게 만들어라. 뭔 얘기냐면 자, 여기 하나 해서 이득이 나고 여기 하나 해서 수익 하나 해서 또 두 개를 했어요. 하나 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수익형으로 만들어. 수익형으로 만들어서 월세가 들어오니까 월세 들어오면 그 이자만큼은 또 여기다가 하나 더 투자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그 대출 받아서 해도 여기 월세가 나오니까 월세로 다 이게 다 되잖아요.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개발을 해. 개발을 하니까 또 수익이 나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형으로 자체에서 투자 금액이 돌아가게. 그래서 내가 벌고 있는 돈은 내 주머니에서 우리 살림살이하고 뭐하고 하는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돼서 여기서 하나씩 팔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파는 거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다음에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물건들이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물건들 이렇게 투자해서 놔두면 이거는 어느 날인가 효자로 나한테 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경매를 특히나 배우신 분들이 자투리 땅, 지분 땅, 법정 지상권 이거는 경매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데 이 순서를 달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다 내 돈을 100% 집어넣고 장기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에 돈이 되는 물건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돈을 집어넣고 지금 경매나 이런 거 하시듯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싸움을 걸어서 내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수익률 높다 그러죠. 예, 1년, 2년에 1년, 2년 사이에 이런 거를 해갖고 뭐 100%, 200%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분 땅이나 자투리 땅이나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것들 예, 내 돈을 집어넣고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은 예, 100%, 200%가 아니라 1000%, 2000%, 10,000%까지 가는 게 이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윳돈을 가지고 여기서 돈 버는 여윳돈을 가지고 갖다 박아놓고서 예, 기다리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이 이제 좀 사해져가면 사회에 나눔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보시는데 자, 이제 농업인용 했다면 농사 짓는 건 쳐다보지 마셔라 해요. 이거를 자꾸 잊으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거에 중점을 두시고 돈을 벌었거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일부 관심을 가지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인용 투자는 농업인용 농지를 가지고
농지 투자의 기본인 농업인을 유지하면서 작용도 하고, 이건 반드시 작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득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가치 상승도 생각지 마라. 농산물 수익도 생각지 말아라. 이걸 잘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대충 가장 쉽게 간편하게 농사를 지어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가급적 평생 보유한다고 생각하셔라. 물론 나중에 해다 나면은 이걸 처분하고 다른 거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가시라. 그래서 가급적 가깝고도 싼 걸로다가 이런 것들로 하시되 1500제곱미터 또는 1000제곱미터 넘으면 되는 거고 2000제곱미터 뭐 이렇게 2000, 3000 되면은 가족 두세 대가 해라. 이건 뭔 얘기냐면 형제자매 이런 거 끼지 마세요. 직계 좀비 속으로만. 그래서 아들, 딸, 이렇게 아들, 딸, 뭐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두세 대가 만들 수 있잖아요. 2000제곱미터 조금 넘는 걸 갖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거야. 그렇게 친구 뭐 누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오래 갈 거예요. 근데 친구 누구 뭐 아는 사람 뭐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속색이요 나중에. 그 다음에 2단계 돈 되는 농지 투자는 뭐냐면 가치가 상승할 농지. 이건 진짜 돈 되는 농지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땅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근교가 좋고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좋고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나쁘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라는 것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쁜 거지 우리가 가치 투자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이 부동산 쪽에 와서 있는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봤을 적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전국 땅값 상승률에서 상위 5% 내지 10%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부동산 모든 걸 마놓고 해도 10%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나쁜 땅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그렇게 나쁜. 지금 강남에 뭐 몇십억씩 가고 뭐 어쩌고 했다 그러는 그 아파트들 몇 배나 올랐습니까? 20년 동안에. 최근에 2배 오르고 3배 오른 거 그렇다 그러고 20년 동안에 몇 배 올랐느냐 그런 얘기예요. 몇 배 올랐느냐. 그러면 그게 최고라고 얘기하죠. 최고라고. 그러면 반대로 뭐 강북이 됐든 어디든 아파트 몇 배나 올랐느냐고요. 20년 동안에. 10배 이상 오른 거 몇 개나 됩니까? 10배 이상이 오른 거.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땅은 10배 오른 건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개발 예정 지역 농지 아주 좋습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 등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 역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이런 거 찾는 것이 아까 도시기본계획 앞으로 나오는 그런 계획 공청회 이런 데서 다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시 주변이나 근교가 가장 좋다. 개발 가능성이 좋다. 다용도 활용 가능성을 보라. 이건 뭐예요? 왜 다용도로 봤냐? 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보는 거예요. 농촌 지역에 농사 질 것밖에 없어. 규모가 크면 좋지만 돈에 맞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돈이 많으면 큰 거 하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단계는. 자, 3단계권은 여기 안 올라왔네. 안 들어왔네. 3단계 거. 자, 2단계까지만 그렇게 하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농사 짓는 땅하고 돈 되는 땅은 따로 있다. 농사 짓는 땅은 이런 들판 땅이에요. 뭐 산 밑에가 됐든 어디든 들판 땅이야. 어쨌든 간에 들판에 있는 땅이고, 돈 되는 땅은 이렇게 도시 주변의 녹지 지역, 이렇게 도시 주변의 녹지 지역,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 개발이 될 지역들, 개발된 녹지 지역, 이런 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용 농지는
기존 소유한 농지는 작용을 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임차농으로 기존 소유한 농지를 작용을 하면서 농업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시골에 농지가 있어요. 여수에 농지가 있어. 예. 1000제곱미터 이상 되게만 예. 매실 거기는 매실 잘 되잖아. 매실나무 심고 내가 작용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줘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임차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친척이나 부모나 뭐 이런 데서 빌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임차로. 이렇게 해서 또 농업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저것 다 싫으면 신규로다 농지를 구입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거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농협에 가서 가입 조건을 확인해 보셔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갖고는 돈이 안 되는데 이거에서 돈이 되는데 이거는 가입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죠.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지역 농협에 가서 내가 여기에 가입을 할 때 그 농지가 어디까지 있는 농지를 가졌으면 내가 가입이 되느냐고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조건에 맞는 농지를 구하셔야지 신고로 농지를 하니까 구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농업인용 농지를 한다면 요런 지금 농지 될 수 있으면 저는 경지 정리된 데 농지를 하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선 우선 싸고 그다음에 농로가 다 있어. 경지 정리된 데는. 농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적이 없어요. 다만 대부분 이 경지 정리된 데는 논이면 논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게 뭐 돋구거나 하지 않으면 과수농사나 약용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것이 가능한 농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왔다죠. 왔다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돋구거나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해보고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라면 논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가면서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316평짜리인데 6,400만 원 최저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지역에 저기 저 강화예요. 강화 교산이라고 북쪽 그 강화에서 북쪽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쪽에 가면 지금 한 25만 원, 뭐 한 30만 원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도권에서 3명이 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파주 걸 거예요. 파주 걸 건데 이렇게 농로가 있어야 돼. 지금 제가 개성 얘기지만 뭐가 있든 간에 도로가 있어야 돼. 도로가 없으면 객지분들이 가서 여기 농사 지려면 정말 서러움 받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로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나중에 이게 생산관리 지역일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데는 뭐를 지어도 되는데 생산관리는 용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걸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이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는 3,9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세 가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세 가족이 가능하다. 또 이거는 세 명이 해도 돼요. 세 명이 해서 이거를 세 개로 분할을 해도 돼. 세 개로. 세 개로. 이렇게. 세 개로 세 사람이 해갖고 세 사람이 이렇게 분할을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는 왜 경지정리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지정리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200제곱미터인가 그거 넘으면 다 분할이 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얼마든지 분할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건 지방에서 두 가족이 하라고 그랬는 거 보니까 면적이 조금 되나 봐요. 요거는 저 아산 송악에 있는 건데 우리 그 회장님 고향이네. 송악에 있는 건데 경지정리된 데예요. 근데 76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두 명이 하는데 아까 경기도하고 확 달라지죠. 7천만 원대로
이건 커잖아, 면적이. 큰데도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뭐 두 사람이 해도 돼요. 두 사람이 해도 되는데, 다만 두 사람이 했을 때는 여기를 여기를 뚝을 이렇게, 아까 공유 지분 그거 나왔죠. 공유 지분 표시를 해서 공유 지분으로 나누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지 정리된 데로 해서 분할이 안 된다는 거. 분할이 안 되고 공유 지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방에서 농업인용으로, 예, 요 농지거든요. 이 농지인데, 368평이니까, 예, 3천만 원이고, 예, 이거는 당진의 송악이에요. 그러니까 서해대교 지나가서, 그쪽에 있는 거, 지나가서,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제 훨씬 가깝죠. 가깝고, 이거는 가격도 뭐, 이 정도면은 경지 정리된다고. 예,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충북 쪽에 있는 겁니다. 충북 쪽에 있는 건데, 요 땅하고 요 땅하고 각각 나왔는데 참 애매해요. 500 몇 평씩일 거예요, 이게 하나가. 예, 500 몇 평씩. 이렇게 500 몇 평씩.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1800, 170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경우라면은, 자, 요거 한 필지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거예요. 부부가 공동명의. 부부가 공동명의. 자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필지씩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면 500 몇 적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농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가격도 뭐 그렇게 세지 않은 가격이니까, 다만 여기가 음성 원남이니까 조금 멀긴 멀어요. 멀긴 멀은데, 이번에 뭐 이제 부발해서 철도도 가고 뭐 하고 하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한다면 특히나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동부 쪽에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서산이나 아산이나 이쪽 쳐다보는 것보다는 또 이쪽을 쳐다보는 게 조금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고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돈 되는 농지 쪽을 한번 보자면은, 농업인인 경우에 농업인용 농지로 농사와 투자 기본, 계속 얘기지만 농업인용 농지는 여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농지 관리하는 그 어떤 거,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땅을 보는, 농지라는 땅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러고 쳐다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촌 작용이 좋은데 못하면 작용이라도 하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돈 될 농지를 이제 그 다음부터 찾아봐라 이런 얘기. 그 다음부터는, 예, 이후에는 돈 될 농지를 찾아봐라. 돈 될 농지를 제천작용을 하면서 하면 더욱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라. 그 다음에 농업인이 아니라면 가급적 농업인 농지부터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라 그런 얘기고, 농지연금을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맞바로 지금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5년 동안을 기다려야 돼. 그냥 5년 동안을 기다린다 그러면 농업인용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가고, 다만 아직 농지연금을 탈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농업인용을 먼저 하고 농지연금용은 그 후에 하는 것도 괜찮다. 돈이 많으면 요번에 내년 금년 겨울이나 내년도에 농지연금 탈 농지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농지연금용 농지인데 왜 그러냐면, 자 보시다시피 이쪽은 시가지고 지금 여기는 자연녹지 미개발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된 지역, 자연녹지. 여기는 주거지역으로는 돼 있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 그러니까 아직은 멀은 지역이에요, 개발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690평인데 두 필지가 나왔어요. 이거하고 이제 두 필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 1350평인데 공시지가가 5억인데 현재 3억이에요. 현재 3억.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탄다 그러면 3억 얼마 투자하면 월 192만 원이 나오고 1억 3천을
바꿔서 또 1억 3천을 받으면 130만 원 나오니까 3억에 그냥 했다고 얘기하면 3억에 하고 190만 원, 또 1억 3천 원 받으니까 1억 7천을 투자하고 월 1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예요. 그러면서 장기간 기다리면 이 지역은 또 오를 농지야. 지금 보다시피 감정가는 얼마야? 8억 9억 원 돈이야. 감정가는 9억 원 돈인데 그렇게 받는다면 이거는 회복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지금 물론 맹지입니다. 이 자리가 맹지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 여기서 다만 이거는 농지연금용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제촌 작용이 가능한 사람이라야 돼요. 상패동이라는 이 지역이 제촌 가능한 사람이라야 돼서 그 제촌 작용 가능한 거리를 딱 쟀더니 어디까지 오느냐? 지금 서울 일부까지 들어와요. 서울 일부까지만. 그래서 서울 일부까지 의정부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또 나중에 내가 이쪽에 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물건이다. 요 파주 일부에도 이제 들어오고 이러네요. 땅은 요렇게 요거 두 개 생긴 거 요거고. 그래서 요렇게 있는 거고. 이런 시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요런 가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죠. 더욱 좋겠죠. 요거는 레버리지로다가 해서 기다리면서 요 주거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아까 거기 그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그걸 기다리는 거고 그런 투자 물건이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어요. 중단돼 있는데 이 주거 지역에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나온다 그러거나 향후에 물건을 고를 때도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당분간은 농지연금으로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는 개발을 해가지고 바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천에 지금 경매가 나온 건데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 대단지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별로 안 나왔었는데 나왔었고 지난달에 하나 낙찰이 됐고 지금 이거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 나와 있고 아마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서히 공장들이 경매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니까 공장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지 지금 막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좀 길게 보셔라. 그래. 지켜보셔라. 그래. 길게가 아니라 지켜보시면서 내가 어떤 거를 할 건지 꼭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건지 또 토지를 한다면 또 공장을 한다면 상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거 하시고 특히 상가는 우리 그 카페에 지금 그 책도 내시고 뭐 이런 회원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청하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건 낙찰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토지에 오면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개발을 하려면 농지를 사서 개발을 했을 때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나 외곽의 농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외곽에 우리 도시 근교에서도 외곽에 제가 농지를 투자하라 그러지만 사자마자 개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숙성될 때까지. 그런 수요자들이 몰려올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택지 개발 지구에 나오는 물건들을 하셔라 그런 얘기. 이런 데 거 하면은 무조건 보장돼 있는 거예요. 분양이라든가 수익은 보장이 돼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농촌 잘못하시면 어렵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돈 되는 농지 투자에서 그 자투리 땅 같은 거 얘기를 했죠. 자투리 땅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가 동심
공공복합주택지구로 전국에서 몇 개죠? 5개인가 6개인가 지구 지정 확정된 곳이 이 원미 북측 사거리 도시공공 복합지구예요. 여기 지구인데 이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자 여기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지정하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여기를 지정하겠다고 발표가 나니까 지금 이쪽에 있던 분들이 이거 공람공고일 할 적에 여기서 동의서를 받아서 갖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여기도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우리도 같이 해달라고 했어. 근데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추가로다가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고시 공고가 났을 적에 어떻게 움직여야 내가 이득이 되는지도 여기에서는 이득을 본 그런 동네예요. 이거를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공공사업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심재개발 공공복합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하던 어떤 것보다도 괜찮은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보다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이건 거기에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생각해. 지금 이 지역을 제가 그냥 잡았는데 자 여기에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도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경우에 아까 짜투리 땅, 지분 땅 얘기했지만 이런 데 도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거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이렇게 낙후된 동네에 지금 새로 만드는 신도시 이런 데 들어가서 하시면 지금 신도시 언제나 재개발될 거예요. 예. 자손 대대대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니야.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 중에서 돈이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면 툭 잡아두셔라 그런 얘기야. 이 도로일망정. 도로일망정 툭 잡아두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개발이 될 적에 이게 면적 이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편적으로 재개발한 경우 90제곱미터죠.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입주권 하나 받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부천시 조례로 6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하나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그런 것까지 맞춰서 하면 더욱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데다 갖다가 해 놓으면 여기 불과 몇 년 전에 요 위에서 낙찰받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갖다 하려고 해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기 불과 그때 낙찰받을 때 한 50만 원도 안 되게 낙찰받았던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재개발이 되고 어쩌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평가를 해서 그냥 청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득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60제곱미터가 넘는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아파트 입주권 하나 받는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입주권 하나 받는 거에 그 일반 분양과 조합원 가격이 1억 원 차이입니다. 1억 원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적에 이런 데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짜투리 땅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걸 조금 갖다가 근데 내가 생뚱맞게 투자로다가 갖다가 언제까지 두고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 거는 힘들다. 그리고 그런 거는 빨리 돌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돌리려고 하면 돈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농지 투자는 투자 목적을 분명히 좀 하셔라. 그리고 농사용인지 농업인용인지 돈 되는 농지인지 이거를 명확히 하고 해야 된다. 이 하는 지역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투자처도 다르고 물건도 달라져 버려요.
이거에 대한 이제 눈이 지금 처음에는 안 떠지지만 지금 뭐 우리 모임 회원님들은 오랫동안 해서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내가 몸에 숙지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고 어쨌든 돈 되는 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항상 궁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고객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24시간 어떻게 하면 돈이 되나 그 생각만 하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돈이 되나 그 생각만 하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88년도에 그 우리 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하시던 분이야. 예. 기술도 없고 뭐 그러니까 고향에서 올라와 갖고 막노동 하던 분이에요. 88년도에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예, 글쎄 정확하게 제가 재산은 몰라요. 정확하게 재산은 모르는데 최소한 1,000억 대는 넘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나깨나 오로지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저거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이 생각만 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물건을 보면 그렇게 보고 다닌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돈 되는 땅에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또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해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 투자 정보 내 것으로는 어느 곳을 보았다, 들었다,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뭐 소식이고 그냥 아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게 그렇구나. 이제 정보가 접수는 됐어요. 의문을 갖고 또 질문을 던지고 이래야 이제 내 것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가 저걸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응용할까? 어떻게 돈 되게 만들까? 이래야 진짜 내 거가 되고 내 완전한 내 적에 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 거는 아니더라도 돈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상관없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물건을 보았을 적에 내가 향후에 투자를 할 때도 투자를 한 것도 키워나갈 수 있고 또 투자를 하는 것도 키울 만한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유사한 사례나 방법을 찾고 또 지역이나 방법을 찾고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경험치를 조금 쌓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투자하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거는 심심풀이로 하나 올렸어요. 지금 여기가 대장 신도시에 이게 대장 신도시에 대한 조감도고 지금 요렇게 번호 나온 것이 요번에 대토로 준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가 이 자리고 요 자리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GTX역하고 원종 홍대선의 역이 와서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디가 될까 하고 그 나왔던 그 그림을 갖다가 구글 지도에다 엎어보니까 이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소각장이거든요. 이렇게 소각장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이면 지금 꽤 많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가 소각장이고 요게 소각장이에요. 여기 소각장이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가까워요. 사실은 이게 가까운데 지금 이 그림대로 한다면 한 이 정도 와야 돼.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자, 이런 역을 여기다 만들까요? 여기가 되겠죠. 예,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대충 역사를 그려보는 거죠. 역사를 그려보면 여기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할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홍대선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원래 여기에 역이 생긴다 그랬었는데 여기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 도시하고도 있고 그래서 또는 혹은 여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주변에는 어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과거에 지나간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저거 필요 없지만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것도 그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투자 관심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개발 예정 지역, 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 농업진흥 지역이 해제되는 지역, 기타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대상 물건 이런 것들을 찾고 또 그걸 분석하고 또 그런 데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거기에서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 데를 그걸 다시 순위를 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건을 발굴하고 그래가지고 그 물건 중에서도 또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차적으로 이제 투자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나갈 것이고 지금 여기는 농지 투자 포럼이기 때문에 주로 농지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물건 중에서 한두 개씩은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투자는 신도시 주변이나 외곽, 일외곽, 그 다음에 시가지가 뻗어나갈 때 이런 주변을 눈여겨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